지난 시간에 클럽 페이스의 역할에 대한 어떤 개론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클럽 페이스가 구질을 좌우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그러면요. 슬라이스를 만드는 클럽 페이스의 모양과 문제점, 방법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제 이 슬라이스 그러면은 이제 초보 이제 골프를 처음에 시작해서 물론 뭐 이제 영업장에서도 그렇지만은 휠드를 영업장에서 이제 나름대로는 모르게 좀 잘 맞춰줘서 볼이 바로 가는 것 같아서 뭐 머리 얹으러 가자 그런다고 그러죠. 네. 처음에 나가는 거를 휠드 처음에 가서 쳤을 때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자꾸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볼이요. 네. 네, 그게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은 내가 왼손의 움직임을 잘 모른다는 거죠. 크로 페이스가 힘이 가까운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의 힘이 강하다는 거는 항상 힘의 중심이 이쪽 그 사이드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요. 네. 이 중심으로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힘을 줄 때 이렇게 이 회전력을 주면서 이렇게 움직여 주거든요. 힘을 쓰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올 때 왼손의 힘이 이렇게 사이드 옆으로 가는 거죠. 자, 이런 모양이 되게 되면은 크로 페이스가 열리게 돼서 슬라이스가 발생되는 거예요. 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럼 볼이 맞힐 때 왼손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그 사이드 쪽으로 가느냐, 이게 가장 강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오면서 손등으로 오게 되면 힘이 빠진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볼이 약하게 맞는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내려올 때 벌써 이미 이 손 이쪽 사이드 쪽으로 힘이 가면서 크로 페이스는 열리는 거죠. 자, 이 상태로 해서 이것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것을 회전시키는 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이대로 맞아주게 되면 그냥 슬라이스가 확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골프를 시작해서 쉴드를 가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이 왼손의 움직임에서 슬라이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골프를 치시면서 휠드에 처음에 갔을 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왼손의 힘을 거의 그 처음에 골프 배울 때 그립을 가볍게 잡으라는 이 지도자들이 주문을 많이 해요. 네. 예, 강하게 잡지 말고 부드럽게 잡으라, 부드럽게 잡으라.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볼이 맞을 때 강해진다는 거는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힘이 가기 때문에 크로 페이스가 열리니까 볼이 맞을 때에 이렇게 왼손을 좀 부드럽게 해주면 면이 좀 바로 와줘요. 그러니까 그 슬라이스 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몸에 물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질문도 있으시겠지만은 여기서 몸에 의해서도 크로 페이스가 열리지만은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왼손의 힘에 의해서 크로 페이스가 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처음에 골프를 시작한 분들한테 많습니다. 그게 네. 여기서 그립의 힘의 강도에서 자, 가볍게 부드럽게 이 잡는 이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강한 힘을 주니까 그냥 이렇게 옆으로 열려서 저는 그냥 열려 맞으니까 슬라이스가 나는 거죠. 네. 네, 자, 그럼 구체적인 교정 방법이랄까요? 네. 음, 그것이 이제 알려주시죠. 지금 설명드린 대로 네네. 여기서 요 왼손 그립을 잡는 것이 강하게만 단단히 잡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남이 잡아당길 때 힘을 줘서 뺏는 것이 아니라 뺏기지 않을 정도로 예, 가볍게 쥐고 있어도 누가 잡아당겨도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놓치지 않을 정도로만 왼손이 가볍게 잡아주면 그러면 크로 페이스에 힘이 가지 않아서 여기에 왼손이 힘이 가지 않고 크로 페이스가 열리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 슬라이스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좀 손만 가볍게 잡아줘도 오히려 훅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볼이 맞을 때. 네. 네, 그러니까 강한 거에서 왼손이 강하다라는 거는 거의가 다 오른쪽으로 볼이 간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골퍼분들이 이제 슬라이스와 처음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그런 푸시 구질에 대한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푸시 구질은 어떻게 해서 나오나요? 그 푸시라는 거는 방향성이 오른쪽으로 스타트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네. 따라서 그게 슬라이스 나는 건 아니고. 자, 그거 놓는 포인트예요. 내가 볼을 평상시보다 이제 어느 정도 푸시볼이 난다 그러면은 초보 단계를 지나서 중간 단계까지 간 거예요. 중급자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어느 정도 볼을 맞히는 단계가 되면은 늘상 볼이 낮던 것보다 한 개 정도 이렇게 볼이 오른쪽으로 밀려오면은 이것이 똑같은 스윙을 해줘도 오른쪽으로 가지만 이것이 슬라이스는 아니에요. 스타트가 오른쪽으로 그냥 가주는 거지 뭐랄까 슬라이스는 아니거든요. 네. 그 원인이 뭐냐면 여기서 내가 놓아지는 거, 볼이 맞는 타이밍이 자 회전이 되는 상태에서 맞는 것이 아니라 몸이 회전하기 직전, 그러니까 체중 이동이 돼서 회전 직전에 맞으면
자, 이것이 내미는 사시라고 그러죠. 이렇게요. 푸시하는 거를.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깎여 맞는 것이 아니라 열려 맞는 것도 아니고 스퀘어로 들어가는데 방향성이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맞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슬라이스가 아니라 그냥 오른쪽으로 스타트를 하게 되니까 푸시가 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공의 위치만 좀 변화를 줘도 교정할 수가 있을까요? 쉽게? 그래서 이제 볼의 위치를 내가 이제 제일 먼저 볼이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점검을 해보는 게 볼의 위치를 바꿔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놨다면 한 개 정도를 왼쪽으로 놔주면은 그럼 요거는 문제 풀하고도 관계가 있죠. 이제 물론 뭐 질문을 주시겠지만은 네. 볼을 이렇게 옮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볼의 위치는 그대로 있는데 푸시샷이 난다는 거는 볼이 맞을 때 회전력이 약하다는 게 몸에 그냥 내 밀리기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회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체중이 옮겨간 상태에서 회전을 못 해준다. 그러니까 자, 그럼 여기다 이렇게 놔줬어요. 그러면 뭐 오른쪽에 놓은 공은 다 오른쪽으로 푸시볼이 나냐? 그건 아니고 이렇게 놨더라도 내가 볼이 맞을 때 몸에 회전을 해주면 체중 이동을 잘해주고 자, 몸에 회전을 해주면 볼은 바로 가게 되죠. 오른쪽으로 뻗지를 않죠. 네네. 네. 자, 그럼 이제 또 반대로 네. 공이 왼쪽으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푸시 구질과는 이제 정반대 구질. 먼저 풀 구질의 원인과 교정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반대로 볼의 위치가 지나치게 왼쪽으로 가면서 네. 아까는 이제 이렇게 가운데에서 오른쪽 왔을 때의 얘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 늘 놨던 상태에서 또 볼 한 개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상태가 가면서 하차가 리드를 하면은 바로 가는데 자, 이 상태에서는 상체로만 공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훅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그냥 왼쪽으로 직선으로 공이 날아가죠. 이제 왼쪽으로 스타트를 해서 왼쪽으로 그냥 쭉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풀샷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어떻게 교정하면 좋을까요? 자, 그건 반대로 또 그렇죠. 볼의 위치가 중간보다 왼쪽으로 갔다면, 근데 볼의 위치는 늘 가운데 있었다. 근데 그렇게 왼쪽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볼이 맞을 때의 상체 리드보다는 하체 리드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왼쪽에 이렇게 볼을 놨어요. 그럼 다 풀볼이 나오냐? 그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하체 리드해야 되면 똑바로 가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왼쪽으로 스타트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체의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네. 네.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훅 구질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훅은 이제 크로페이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다치는 경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른손에 힘이 있다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가 슬라이스를 많이 내는 게 왼손이 강해서 그렇다는데 이거는 반대로 자, 왼손에 힘은 없는데 오른손이 강한 거예요. 자, 오른손이 강하면 자, 토가 다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훅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훅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오른손이 강할 때는 반대로 토 끝이 닫아지니까 그러니까 훅이 생기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오른손보다 왼손이 강해야 되겠죠. 그럼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자, 왼손이 지나치게 강하니까 슬라이스가 되니까 양손의 힘이 균등하게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볼이 맞을 때 오른손의 힘이 강하다면 빼는 것이 아니라 왼손을 좀 더 강하게. 그럼 두 손의 힘이 같아지겠죠. 맞을 때 같게 해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 훅 나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감각이거든요. 네. 네. 오른손의 힘과 왼손의 힘 균형을 네, 균형을 맞춰주는- 맞춰주면 크로페이스가 바로 놓이기 때문에 똑바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건 어떤 스윙 자세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아요. 네. 네, 자, 뭐 2주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백스윙은 상체부터, 다운스윙은 하체부터, 그리고 이제 손목 코킹을 유지하는 것까지 좀 이 몸을 잘 쓰는 건 일단 기본 전제로 하고 뭐 네. 클럽 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몸을 잘 쓴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몸을 잘 쓰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네. 어떤 조건이냐면은 팔의 속도가 몸의 속도보다 빠르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이 손의 움직임은 몸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이 무슨 역할을 했냐? 이 팔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몸이 움직일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팔이 내가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 말씀드리면은 몸의 속도, 템포,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이 팔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몸을 잘 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손이 먼저 와서 탁 쳐버리면 몸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어차피 팔의 속도가 빠른 거니까 팔이 몸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이제 그게 타이밍이 되는데 여기서 올라가 줘서 몸이 움직이게 해주는 거죠. 이 시간을 이 팔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완작용도 잘해주고 볼도 강하게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몸을 먼저 막 가려고 그러지 말고 팔이 여기서 이 팔이 몸이 움직이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자, 그러면 몸이 팔보다 빠른 그 움직임을 갖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몸을 잘 쓰는 스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잘 써서 잘 쓰는 스윙이 아니라 이 팔의 동작을 잘해주라는 거죠. 이 팔의 동작을 잘해주면 그러면 몸에 움직이는 동작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저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아, 그 치는 리듬이 좋다. 네. 그 리듬이 좋다라는 게 팔의 동작이에요. 빠르게 움직이더라도 이 팔이 빠르게 움직이더라도 몸이 움직여주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팔이요. 그러면 그 스윙의 리듬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뭐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요. 대충 어느 정도로 타이밍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 뭐 그렇게도 얘기하죠. 뭐 하나 둘 셋 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하나 둘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그 구호가 있어요. 이 꽃볼을 맞힐 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여기서 하나 둘 셋을 해도 되는 거고 하나 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두 가지를 한번 해본다면은 자 하나 둘 셋 이래도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여기서 구호를요. 자 시작을 한다면 하나 둘 이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의 마음에 맞게 자기가 네. 아 이 움직임에서 내가 팔이 가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을 줄 수 있는 시간을 느끼면 되죠. 일단 네. 그거를 좀 찾아서 그렇게 일정한 템포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야 몸을 잘 쓰는 스윙이 되는 거고 네. 리듬이 좋은 스윙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이어서 공의 탄도와 클럽 페이스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정상적인 탄도에 비해서 공이 너무 많이 뜨는 경우의 분들도 있는데 이럴 때 클럽 페이스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볼이 좀 많이 뜬다 이런 분들은 힘이 좋은 분이에요. 아, 약한 분들은 이게 뜨질 않아요. 네. 일단 힘이 좋은 분들은 이 볼이 뜨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볼을 바로 내려치기를 잘한다는 거죠. 힘있게. 볼이 잘 뜨는 분의 특성은 제가 이 브러쉬를 그냥 다 아주 망가뜨린 것처럼 내려온다는 거죠. 이렇게. 확 내려 찍는 상태가 되는 이런 분들이 볼이 많이 떠요. 이게 힘이 좋다는 얘기인데 자 그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몸의 움직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팔의 동작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자 올라가서 내려올 때 클럽 페이스가 살짝 열리게 돼요. 열리면서 오픈되면서 이것이 깎아맞는 것이 아니라 오픈되는 상태에서 내리찍게 되니까 볼이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거 8번을 가졌는데 거의 피칭웨이처럼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약간 열린 상태에서 자 몸의 움직임이 없이 팔로만 내리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피칭처럼 올라가 버립니다. 높이. 네. 예,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볼이 맞을 때에 클럽 페이스가 시켜에서 열린다. 그러면 하이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힘이 좋으면은 바로 가면서 높이 뜨죠. 근데 볼이라는 거는 엎어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엎어 맞는 거. 닿게 맞는 거 아니라 엎어 맞는 거거든요. 볼이 엎어 맞지 않으면 높이 뜨게 되는 거죠. 볼이요. 그냥 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클럽 페이스를 조금 스퀘어로 놓는 습관을 길러야죠. 아, 네, 그다음에 체중이 왼쪽으로 가야 되고 네. 예, 오른쪽에 남다는 건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럼 높이 뜨게 되죠. 네. 네. 뭐 같은 차원의 이야기겠지만 반대로 이제 공이 너무 안 뜨는 경우도 설명을 해주시죠. 아, 그래. 근데 아까 제가 그 설명드렸잖아요. 힘이 좋은 사람들이 높이 뜬다. 네. 근데 볼이 좀 안 뜬다 그러는 거 물론 뭐 강한 힘을 가지면서도 안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거의 뭐 바닥에 붙어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안 뜨. 근데 거의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낮게 볼이 간다는 거는 파워가 약한 겁니다. 볼이 맞을 때. 자, 그러면 파워가 약하다라는 거는 손에 의존하는 거죠. 손에. 몸이 움직여 주면서 팔로만 쳐주게 되면 볼이 잘 뜨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서 하체가 리드하는 연습을 자꾸 해줘야 돼요. 여기서 볼이 맞을 때 몸이 먼저 이렇게 리드를 해주면 볼은 또 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의 그 낮게 간다는 거는 체가 엎어 맞는 거니까 자 제게 맞으면 뜨겠죠. 그렇다고 그 불어도 제게 치면은 또 볼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엎어 치되
하체가 먼저 리드하는 거죠. 여기서 볼이 맞을 때 상체보다는 하체가 먼저 나가게끔 해서 리드해주면 그럼 또 볼은 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조그만 상태에서 그 변화가 오는 거니까 네. 그런 거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되죠. 네네. 네. 자, 생방송 SBS 골프 아카데미 클래식 김학서 프로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클럽 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먼저 전화로 질문 주신 분부터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지금 프로님께서 좋은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중상급자를 이용해가지고, 페이드와 드로우에 대한 구실을 조금 보충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구력이 10년 되시고 또 핸디도 열 정도 되시면은 페이드나 드롭볼을 구사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늘 그런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페이드나 드로라는 거는 정말 그건 기술사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해설하시는 분들도 그 훅이 나는 공을 이제 드로우로 쳤다 그러고 슬라이스 나는 거를 페이드로 쳤다 그러는데 분명히 그건 설명드린다면은 페이드나 드로우는 똑바로 직선을 목표를 똑바르게 가서 볼이 가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가서 떨어질 때 바깥쪽으로 떨어지고 안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떨어지면 페이가 되는 거고 안쪽으로 떨어지면은 드로우가 되는 건데 그게 1m를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2m 이내에 떨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똑바른 방향으로 가서 바깥으로 떨어지냐 안쪽으로 떨어지느냐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좀 구사를 해본다면은 거의 직선을 가면서 자 여기서 이제 자 페이드볼을 구사한다면은 맞을 때에 직선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직선으로 가서 떨어질 때만 바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똑바른 선을 타고 가다가 그러면 이제 그 페이드볼이 되는 거고요. 또 똑바른 선으로 가다가 안쪽으로 떨어지면 여기 이제 그 그래픽이라 잘 안 나타났는데 볼이 아주 마음껏 가서 떨어질 때 바깥쪽, 마음껏 가서 안쪽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볼을 맞춰서 자 다시 한번 이제 드롭볼을 쳐준다면은 조금 끝에서 좀 쉬게 저 그래픽에 좀 보이게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요런 조금 좀 실수를 했는데 요런 상태에서 이제 훅이 나면은 끝에서요. 이제 뒤로 떨어질 때 안쪽으로 떨어지게 되죠. 요것이 이제 드로우냐 페이드예요. 이거는 이 왼손이 굉장히 아주 단단해야 되고 자 대개 보면 볼을 이제 이게 그 볼이 맞을 때 그립의 힘을 가볍게 해주라 그러잖아요. 볼이 임팩트 맞을 때 볼이 맞을 때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페이드나 드로우를 치려면 그 이유가 뭐냐면 볼이 맞을 때 여기서 왼손이 정확하게 클럽 페이스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것을 슬라이스인데 요것이 슬라이스가 나는데 요걸 패드 샷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왼손을 조금 단단히 하면 바깥으로 가죠. 이렇게 조금 그럼 이제 슬라이스성으로 가거든요. 이렇게요. 바깥으로 밀려가는 상태가 될 거예요. 자 요렇게 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왼손을 단단히 잡아주고 잡아주면 저 슬라이스가 난다 그랬는데 드로우 샷을 할 때도 왼손을 좀 단단히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크롭 페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맞을 때요. 자 이렇게 그러면 또 안쪽으로 들어오죠. 볼이요. 이게 뭐냐면은 크롭 페이스가 거의 직선으로 가면서 신의로만 주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가게 할 거냐 안쪽으로 떨어지게 할 거냐. 그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구력은 10년 되셨지만은 이런 것을 구사한다는 건 어렵고 그러면 쉬운 게 뭐냐를 선택할 수 있는 게 그것이 바로 슬라이스와 훅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저 설명드린 대로 자 슬라이스는 크롭 페이스가 열리는 거거든요. 자 그럼 급격하게는 번치 샷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픈 페이스에 오픈 스탠스에 자 이렇게 번치 샷을 해주는 거예요. 번치 샷을 합니다. 그러면 자 요것이 이제 그 페이스 샷을 가깝게 치시는 방법이거든요. 다 열려 있는 거죠. 크롭도 열리고 스탠스도 열리고요. 자, 이 상태로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이걸. 자, 이거는 절대 안으로 안 들어오죠. 거의 바깥으로 하면 바깥으로 가지만 그것이 바로 크롭 페이스가 스퀘어가 되면서 신이름만 주는 겁니다. 바깥으로 가게, 안쪽으로 가게. 그러니까 그건 조금 좀 힘들어요. 이거를 만약에 배우시고 싶다면은 많은 연습량을 해야 됩니다. 네. 네네. 어떻게 설명이 잘 이해가 되셨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 네네. 네네.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 SBS 골프 아카데미 클래식 김학서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클럽 페이스에 대한 부분들 지금 계속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2부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2부에서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는 이 백스윙 톱에서의 클럽 페이스의 모양과 보완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